라는 어려운 단어로 쓴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의 배역을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이 시간상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. 질문 하나 듣고 있습니다. 네, 두 분 질문하시고. 재미있게 잘 봤고요. 아까 저 다니엘의 그 심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, 처음에 이제 키스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했다고 그랬거든요, 대사를.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이제 실비아가 왜 그렇게 키스를 했느냐고 그랬는데, 그때도 역시 그때하고 똑같이 동생을 빼앗기고 싶지 않, 아까 했던 대사를 그대로 반복을 한 게 조금은 좀 약간은 좀 이상하게 됐다고 할까? 조금은 뭔가 대사가 빠진 것 같은, 뭔가를 새로운 어떤 해석을 기대를 했는데 조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니까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그거는 뭐 연출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집안에 이제 뭐 무대도 그렇고 피아노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집, 그리고 또 남명열 배우도 마찬가지시고 이제 전부 다가 예술하는, 가령 뭐 오페라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언어 분석을 한다든지 뭐 작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적어도 그 지식이나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상계층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, 혹시 이게 작가가 어떤 좀 그런 계층을 이렇게 한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 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, 거기 나오네요. 네. 두 개를 같이 들고 하려고 했는데 노네임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5번 얘기하라고 했는데, 다니엘이 2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저는 그걸 사실 다니엘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박정희 연출님한테 제가 이제 서브를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,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할 때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화가 났으면 너 화났지? 그럼 안 화났어. 너 취했지? 나 안 취했어. 너 우는 거냐? 나 안 울어.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거에 반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은데, 그래서 아마 이 자막에도 서브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모든 말들은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진심이 있고 겉으로 나오는 말 만약에 다른 말이 있고, 예를 들면은 엄마가 오늘 성적표를 갖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야 너 성적표 갖고 와 그러면 배고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배고파서가 아니잖아요. 피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, 제가 볼 때는 빌리를 빼앗기기 싫어서라는 말은 뭐 100% 거짓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연출님하고 이제 합의를 봤고요. 네. 나중에 이제 물어볼 때 왜 그때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아까하고는 다른 어떤 대답이 나올 거고 기대를 할 텐데 똑같은 대답을 하면 그 대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빼앗기기 싫어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다 잊지 못하는 게 더 이상은 얘기 못해, 말 못해, 더 이상 말 못해 하는 것이 있거든요. 제가 말 못해? 그렇다고 난 말 못해. 못해라는 데서.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계 속에서는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. 실제로 실비아를 처음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실비아한테 끌리는 마음도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. 더구나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의 애인이니까 그렇다고 자기 표시를 할 수는 없고, 나중에 중간에 뭐 실비아를 갑자기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로지
자기가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빌리로부터 실비아를 떼놓고 싶은 오로지 하나의 심령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실비아한테 끌렸던 어떤 것들이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때 어떤 실비아와 빌리가 여러 가지 격정적인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빌리한테 나쁜 일이 생긴 다음에 실비아가 와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실비아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뭐 실비아의 심리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가 지금 그 환청이 들리는 어떤 너의 또 다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. 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는 어쩌면 실비아는 그 빌리한테 또 다른 뭐 나쁜 의미로 하면 약간의 추파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혹여 내 마음속에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끌리는 것이 있었어. 그것도 내가 부정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얘기한 것이 나는 빌리를 너한테 뺏기기 싫었어.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얘기할 거다가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어. 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걸로 다니엘의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아마 실비아도 듣고 싶은 대답은 기자님 같았을 것 그걸 같아요. 듣고 싶어서 네, 근데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하게 돼버린 거죠. 이 상류층이 뭐 사회 계층에서 상류층의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그 어떤 기준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문인 거죠. 무슨 남씨 가문, 박씨 가문, 우리 가문이야. 감히 어떻게 청각장애인이 태어났길래 약간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면. 근데 이게 그래서 작가가 더 이 아버지를 저는 아버지를 천재라고 봐요. 사실 뭐 이렇게 이상이 말하는 이제 늙어서 종이 호랑이가 된 박제된 천재인 거죠. 사실은 약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그 타인에게 자기 기준을 적용을 시킬 때 그 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생명력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가문의 수치인 청각장애인 태어났다 할 때 이제 뭐 그거를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겠죠.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.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회 계층이 뭐 이 사람들이 뭐 락강을 얘기하고 뭐 탐정소를 쓴다 하고 오페라 가수가 된다고 뭐 석사 논문에서 언어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는 논문을 쓴다 해도 이거는 그냥 그 상류층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소통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하나의 소재라고 봐요. 그래서 그 실비아가 이제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정말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. 사실은. 그리고 감정과 사랑이라는 문제, 공감이라는 문제.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결코 이 상류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거울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. 저는. 그래서 이게 뭐 아까 그 베스 역을 맡은 남계 씨도 얘기했지만 사실 조금 아까 질문도 다니엘한테 하셨던 질문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. 사실은.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정말 다 조금씩 이기적인 도취자들이라는 거죠. 뭔가 하나가 핀이 어느 곳으로 향해 있는.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사실 저는 부정하지 않거든요. 그 사실에 대해서. 근데 모든 요즘에 이렇게 일상에서 뭐 사람을 만나거나 현실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의 그 개념이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하나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나의 가족에는 가족에 대한 어떤 거울의 얘기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은유 메타포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또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내가 저 사람 얘기를 정말 듣고 있나? 정말 관심을 듣고 있나?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정말로 마음으로 듣고 있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거울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얘기할 때 굉장히 용감한 얘기야. 청각장애인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얘기지. 내가 그 얘기 생각했는데 작품을 하면 할수록 그 거울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거는
그냥 상류층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기자님. 네. 마지막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저는 이재균 배우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. 그 의상에 관한 질문인데 이게 입고 계신 의상이 지금 약간 폴라티에 약간 오버헤드에서 올라와 있고 소매도 약간 손을 반쯤 가리시고 계시잖아요. 그게 혹시 이제 후반부에 말로도 가족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수화로도 그 실비아와 소통이 안 되는, 그러니까 손과 입을 동시에 가리고 있는 그런 의상 같은 게 혹시 의도가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. 저도 그 공연 전에 의상을 받고 입어봤을 때 사실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입어본 적이 없는 의상이었어요. 그리고 잘 입지도 않는, 사실 이게 소매가 삐삐까지 되거든요.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, 이거를. 그래서 의상 선생님한테 가서, 조상님 의상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죠. 의도가 있냐,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굉장히 이 가족이 마스코트 같은,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, 아니면 잘못된 사람과 관심을 받고 간 이 아이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화 그리고 말.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이 의상을 좀 이용해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만들어주신 거라고 그러셔서 저도 그 안에서 굉장히 이 의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그렇게만 보면 또 너무 이상해집니다.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고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기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요. 바로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배우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셔서 대기해 주시고요. 네,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